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네, 부산 길라잡이남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가을에 정말 이 부산에도 문학 축제들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먼저 요산 문학 축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산 김정한 선생 어떤 분이셨죠? 예, 일단 요산 김정한 소설가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제강점기부터 군사 정권 시기까지 활동했던 대한민국의 소설가입니다. 호는 요산이고요. 네. 당시 지명으로 경상남도 부산부 출신,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신입니다. 1908년에 출생하셨고 1996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전국구의 지명도를 가졌던 부산 지역 문단의 거두였습니다. 그의 작품을 읽다 보면 부산 인근 사람들에게 익숙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예, 설사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 할지라도 유명한 소설 사하촌의 배경은 범어사, 청룡 노포동, 아니면 남산동 북부, 네. 그리고 수라도의 배경은 양산시 원동면 화재리 명언마을 일대, 그리고 더 유명한 모래톱 이야기라는 그렇죠. 소설의 배경은 낙동강 하구 지역인 현재 을숙도와 강서구 일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요산 김정한 선생 저희 또 자갈자짐에서도 많이 좀 내용을 다뤄봤는데 현실에 참여해갖고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 문학인의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여기 오기 전에 어젯밤에 한번 살펴봤는데 1991년도에 중앙일보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문학을 시작한 계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제하에 힘없고 억눌린 민초를 위해서 말 좀 시원스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고진 대학 재학 시절 문맹 퇴치나 농촌 계몽을 위한 농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경찰에 불려가 몇 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겁이 나서 운동에는 손을 떼고 약소민족의 한을 문학을 통해 풀어보자고 문학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못 참는 말은 항상 화를 부르더군요. 데뷔작 사하촌은 일제와 지주 그리고 사찰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을 그리려했는데 스님네들이 자기네를 비방했다고 문매를 때리더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의 그 인터뷰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를 흉낼 때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김정한 선생님은 그 사하촌을 발표했을 당시 승려들에게 테러를 당한 이후에 몇 주간 집에서 끙끙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김정한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에 대한 연민과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민초들의 고된 삶을 그려냈습니다. 김정한 소설가는 현실에 참여해서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해야 하는 게 문학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보수를 대표하는 김동리 소설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그 선생님이 김정한 선생의 친구였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한이 너 참여파 두목으로 한국 문학 어지럽힐 거냐 이렇게 탁 대놓고 쏘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한 선생님이 바로 거기에 응수해서 문학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 자네는 정서나 혼으로 가고 나는 기존의 환경을 고치기 위한 투쟁으로 문학을 하는 거야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문학 작품으로 투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이제 사회로 나아가서 부딪히는 분들도 계셨던 건데 이 요산 김정한 선생의 문학 정신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와 타협한다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 제가 학창 시절에 문학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김정한 선생의 문학 정신인 거죠. 네네. 그 김정한의 문학 정신은 소설 산거족에 나오는 방금 말씀하셨던 구절이자 요산 김정한의 문학비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네. 지금 금정구에 위치한 요산문학관에도 그 말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동네 지국장을 하던 중에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일제의 검열 밑에서는 더는 글을 쓰지 않겠다면서 1940년에 절필 선언한 후에 26년간 글을 쓰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에 여러 번 피검을 당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복귀한 1960년대 이후에도 독재 정권들의 비판적이었는데 박정희 유신 시대도 여러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1978년에 선생이 살아계신데 어린이 대공원에 김정한 문학비가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어요. 그 문학비가. 그렇죠. 그 선생이 그때 그 박통이 내가 이거 시퍼렇게 살았는데 나 일찍 죽으라고 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김정한 선생의 명성이 컸다는 반증도 됩니다.
예, 전두환의 독재에 맞서 저항 활동을 했던 57문학협회, 예, 저도 속해 있는 현 부산작가회의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셨고요. 1987년에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의 후신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이기도 저도 속해 있는 현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정구, 부산 금정구엔 요산 김정한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문학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지. 예, 요산 김정한 문학관은 요산 김정한 소설가를 기념하고 시민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건립된 문학관입니다. 2006년 11월 생가터 옆에 요산 문학관을 개관해서 전시 및 기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세미나실로 운영되고 2층은 김정한 선생의 생애와 작품, 일본 유학 시절의 자료, 친필 원고 등이 전시하는 전시실과 소장 도서실, 3층은 요산문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반지하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문학관 옆에는 김정한 선생님의 생가를 봉헌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월에는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다양한 강좌와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10월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 벌써 27회째였는데요.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27회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은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요산 김정한 문학관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축전은 요산 김정한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부산 작가회의 주관으로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전 슬로건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것이다로 정했습니다. 예,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은 10월 12일 요산 김정한 문학기행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6일 문학관에서 100일장을 열었고요. 개막식과 개막 공연 그리고 100일장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요산 김정한 문학과 공공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고요. 오후 5시에는 요산 김정한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41회 문학상의 수상자는 소설집 축복을 비는 마음을 쓴 김혜진 소설가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현재 속 과거, 현재 속 미래의 문학을 논하다를 주제로 문학 콘서트가 펼쳐졌고 오후 5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요산 김정한 창작지원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이병순 소설가, 안민 시인이 요산 김정한 창작지원금 수혜자로 결정됐습니다. 예, 꽤 긴 시간 동안 좀 열렸던 축전인데 굉장히 다채롭게 꾸며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 열리는 문학제, 밀다운 시대 문학제도 있는데 이 어떤 문학제입니까? 예, 올해 제10회를 맞는 밀다운 시대 문학제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왔던 작가 김동리 방금 아까 언급이 됐었죠. 예, 당시 밀다운 배경으로 쓴 소설 밀다운 시대에서 유래한 문학 행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밀다운 시대를 기념하는 축제였지만 현재는 부산 소설가협회 주체로서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부산중구청과 김동리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학제의 성격도 1023일간의 기간 동안 피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부산의 미래를 모색하는 성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도 이 문학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소설가가 뽑은 피난 부산 문학, 장소, 노래 등 앙케이트 순위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오, 예. 직접 참여를 하신 부분도 많으네요. 제가 좀 했습니다. 상도 많이 올리고요. 예. 밀다원 저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어봤던 곳이거든요. 네. 밀다원 다방이 지금은 없죠. 다방 자체는 없는데 장소는 지금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 남아있습니다. 자리를 직접 찾아가는 시간도 가져봤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광복로에 있는데 예. 광복로 그쪽에 이름을 갖다 상호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의류 판매하는 그다란 곳에 있는데 거기가 일단 밀다운 곳이라면 다들 다방이죠. 아실 것 같아요. 밀다원 다방. 예, 예, 김동리의 소설 밀다운 시대에서 밀다운 다방은 2층이었고 또 그 1층이 문총이라고 불리던 서울 출신의 예술가들의 단체 사무실이었다 이래 나와 있는데 밀다운 다방이 한국 문학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를 줄여서 문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밀다운 다방은 2층이었거든요. 서울 출신 예술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김동리 자신이 모델이 된 주인공 이중구는 부산에서 자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예. 선의를 베푸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부산 문학인들이. 사실 모든 명방과 권력을 잃은 그에게 부산은 또 지옥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는 그래서 잃어버린 서울 대신에 밀다운 다방에 집착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판적이었든 우호적이었든 간에 1023일간의 피란 부산이 전쟁으로 끊어질 뻔했던 대한민국의 예술과 문화의 맥락을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의미를 잊지 않고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전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해지자 이 다방이 차려마시고 쉬는 장소였는데 더 나아가서 종합예술의 장소가 됐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다방의 의미를 그냥 차만 마시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좀 달랐거든요.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곳이 몇 대지 않았습니다. 예, 전화가 있어 연락이 수월했던 곳이 바로 다방이었고요. 집집마다 배달되지 못했던 신문이 있던 곳도 다방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이 특정 다방에 모였기에 다방은 바야흐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커피숍처럼 다방에서 업무를 보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약속을 하지 않고도 다방에 가면 지인을 만날 수 있고 예, 혹시라도 약속을 정하고 싶으면 쪽지를 남겨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어 같은 말이 요즘 어느 다방 나가시오였죠. 예, 그 사람이 어느 다방을 나가는지 알아야 그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약간 사랑방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독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네요. 네. 그 당시에 또 다양한 다방도 많았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르네상스 다방도 있고, 예. 그렇죠. 르네상스 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다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남포동, 광복동 일대가 그 다방이 100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100개가 넘었다고 하고 그 중에 그 미술인들이 모이는 다방이 따로 있고 음악인들이 모이는 다방이 따로 있고 아까 밀다운 또 문인들이 모이는 데고요. 예. 예. 그 중에 한 다방 같은 경우는 이중섭이 음박지 그림을 그렇죠. 그리던 다방도 따로 존재했고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다방 같은 경우는 보수동 근처에 있어요. 며칠 전에 또 저도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예. 또 우리 또 다방들이 좀 여러 장소로 남아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예, 부산은 이렇듯 아직 예술인들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예전에 문화의 명맥을 이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을 때 부산의 문화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이 부산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약간 광고 같은데 소설가 길람 씨의 부산 이야기 따끈따끈한 시가 마마마 부산이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아, 이 오늘요? 책이거든요. 예. 소설가 예. 길람 씨가 이제 본인이신 거죠? 예, 백일남이니까 전부 다.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예. 마마마 3인칭으로. 부산. 네. 어머, 이게 마마마가 어떤 마 이런 뜻은 아니죠? 아니요, 야구장에서 하는 마도 있고요. 네. 우리 그냥 쾅마 할 때 if 만약이라는 뜻으로 마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면 최동원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네. 최동원 선생님이 마함 해보십시다 할 때 그 그렇죠. 마도 있고 그러니까 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책 광고 카피가 해운대 광안리 서면 자갈치 그래놓고 부산이 꼴랑 그게 다겠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부산에 대한 숨어 있는 이야기들 뭐 많이 들어있고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항상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책 홍보를 하라는 건지 책 소개를 좀 더 듣고 싶은 건지 네. 한 1분 30초 정도 자유롭게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안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주신다면요. 요 지금 부산 MBC가 있는 부근이 부산 동천하고 네. 그다음에 있는 부근이 바로 박재혁 거리입니다. 예, 독립 투사이기도 했던 네. 박재혁 의사의 거리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탁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기분이 신선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0살 청년, 범일동의 청년이 나라를 위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지금 젊은이가 떠나는 도시가 부산이 돼가 있죠. 근데 저 마마부산 이게선 그런 젊은이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힙한 공간을 많이 마련해놨거든요. 마마부산 안에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도 또 의미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소설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소설은 겁니까? 아니고 소설가 길람 씨의 부산 여행기입니다. 그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숨어 있는 이야기도 많이 찾았고요. 실제로 그 부산 문화재단에서 하는 브랜드 사업인 포커스온에도 선정이 됐던 작품이기도 하니까 예, 재미와 품질이 보장되는 책이니. 그러니까 부산의 역사와 정보가 담겨 있는 소설가 길람 씨의 에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오. 예, 소설가 길람 씨의 부산 이야기는 전에 하하 부산이라고 1권이 나와 있었고 예, 이번에 예. 2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아 진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부산에 온나 마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재미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백일남
선생님과 함께 마마마 부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갈차짐의 18,540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정경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시각 고장차 소식 있습니다. 부산항대교 영도 방향으로 대교 위 중간 지점 2차로에서 트레일러의 고장 처리 중으로 뒤로 정체됩니다. 현재 부산진구중앙대로 서면교차로에서 광무교 쪽으로 소통이 어렵고요. 충혈대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에 지날 수 있겠습니다. 더 지나 연수로 7, 2, 3거리에서 배산역 방향으로 지체되고요. 광안대교 위로는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향으로 현수교 부근 1, 2차로에서 정체됩니다. 이 밖에 충장대로 제3부도에서 5부도 가는 길은 차량 길게 밀려서면서 지체되고요. 낙동남로 하구뚝 교차로에서 하단 교차로 쪽으로 또 신호 2번에 지날 수 있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임가연이었습니다. 해운대를 만끽하는 특별한 여정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 57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포크벨리 쌈 어때요? 상추에 노릇한 포크벨리 착 올리고 쌈장에 마늘에 이 쌈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쌈 포크벨리의 꿈이니까요. 포크벨리 한 쌈 들어갑니다. 우리 안돈 포크벨리. 부경 양돈농협.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부산 직업계구가 미래 사회에 대비해 신기술, 신산업으로 체제를 개편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2024년 부산 항공고 개교, 2025년 해운대 공고의 해군과학기술고 전환, 그리고 2026년 글로벌 K-팝